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엄청 시원한 8월입니다. 바캉스 잘 다녀오셨나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신 분들은 저와 함께 방송과 함께 라캉스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강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요, 우연을 필연으로 리더 찾기입니다. 너무 시원한 얘기죠. 좋겠다. 그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오늘 제가 자랑을 할 거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 꽤 오랜 시간을 사업하는 동안 제가 사업을 잘했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저한테 그 시기 얘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봤더니 이 주제를 받고 쭉 제가 사업을 어떻게 잘했는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보니까 5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 올해는 펀더스 다이아몬드와 수석이라는 두 핀을 함께 핀업을 하게 되는 진짜 저한테는 기적 같은 한 해가 됐거든요. 매해 핀업이었고요. 5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란 핀을 성취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전해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까지 세 핀을 동시에 다 성취하는 진짜 급성장의 시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시기에 얘기를 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얘기한다 봤더니 이렇게 한 해 한 놓고 봤더니 대성장인데 저한테는 이 가운데 있는 물음표가 찍혀있는 그 시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년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이 시기는 저한테는 누가 봐도 공백기 또는 누가 봐도 정체기 이런 시기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제가 해드릴 얘기는 그 시기 가장 성장이 더뎠던 그 시기 얻었던 시기 누가 봐도 그 시기를 저는 가장 사업을 잘한 시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핀업했던 그런 시기의 그런 기간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여러분이 봤을 때 공백기였네 정책이었네 이런 그 시기에 저한테는 가장 성장했던 그 시기를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이후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5년 동안에 제가 아이 둘을 출산을 했어요. 만삭인 몸으로 핀을 계속 가고 있는 동안에 저한테 2명의 아이가 생겼고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셋째 늦둥이가 여러분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아메 사업할 때는 딱 마음속에 난 다이아몬드 가야지 마음속에 확 심었어요. 심고 나서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까지는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단 한 해도 단 한 달도 제가 다른 생각 없이 집중적으로 아메를 하고 났더니 상황과 여건이 중요하지 않게 저한테는 1순위로 아메를 놓고 뛰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론대로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하는 이론대로 제가 5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고요. 저한테는 엄청 축복이 되었죠. 그리고 핀도 성취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셋째 늦둥이를 가지면서 저한테는 더 이상의 축복이 없을 만큼 되게 희망찬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요. 목표가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 저한테는 다이아몬드 이후의 핀은 없었어요. 그냥 저한테 오로지 다이아몬드였고요. 그리고 이루었잖아요. 이루고 났더니 또 더군다나 셋째란 임신하고 났더니 저한테는 더 이상의 뭔가 원하는 게 없어지는 그 순간 저한테 변수가 왔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아프면서 아이를 낳고 나서 몸조리도 못한 상태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조금 신호가 왔지만 그걸 무시한 채로 제가 아메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몰입하는 그 시간 동안에 조금 느슨해지고 있는 그 시기에 건강상의 문제가 확 오면서 제가 아메 사업 못하게 되는 시기가 몇 달이 또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몸을 추스리고 나와봤을 때는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정말 아메 사업을 떠난 건 아니었어요. 떠난 건 아니었지만 목표 없이 표류하는 상태로 제가 이 3년 흐르다 보니까 진짜 어떤 상태가 됐냐면요. 이 시기에 내가 다시 아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다시 제 마음속에는 집중해서 뜨겁게 아메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봤더니 함께 뛰었던 파트너들이 점점 눈빛이 흔들려 있었고요. 파트너들의 마인드가 점점 쪼그라들어 있었고요. 사업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소비자의 마인드로 변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가장 큰 변수는 뭐였냐면요. 네트워크의 부재 이런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제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흔들린 저의 멘탈이었어요. 멘탈. 진짜 제가
이게 멘탈이 흔들렸을 때 나온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멘탈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멘탈이 흔들렸을 때 나온 현상들 중에서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멘탈은 지금 위험한 수위에 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파트너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건강에 문제가 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저였어요. 목표가 상실되고 비전이 없는 것 같고 의욕이 없어지고 나와보니 비교가 되고 뭔가 파트너는 있지만 없는 것 같고 소비자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상실감이 느껴지고 이런 상태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다시 아메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이 사업을 집중할 수 있을까? 또 이 다이아몬드란 PD 내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상태로 제가 딱 오다 보니까 진짜 제 마음속에는 매일매일이 저와의 전쟁이었어요. 정말 갖고 있었지만 나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제가 몇 달을 혼자서 그냥 혼자 이 복닥거리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놓고 집고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 동안에 제가 딱 마음 먹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아메 사업에 비전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비전이 약해진 건 사실이었고 아메 사업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변한 건 뭐였냐면 나 혼자 마음이 변한 거였지 아메 사업 자체가 변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가 다시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어차피 아메 사업 말고는 할 일이 저는 없었어요. 이미 아이는 셋이었고요. 남편 혼자 벌어서 살기는 너무 빡빡한 상태가 됐었고요. 더군다나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씨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마음을 나 혼자 마음만 바꾸면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마음을 바꾸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똑같은 이론이죠. 당연하지. 마음 하나 바꾸면 되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다 알지. 하지만 그걸 새롭게 마음을 먹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메 사업이 늘 새롭습니까? 아니거든요. 늘 똑같은 플랜,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아메가 매일매일 즐겁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증상들, 비전 없고 의욕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 제가 봤더니 저의 가장 큰 처방전은 뭐였냐면요. 뉴페이스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 3% 한 명만 있으면 그 네트워크가 밝아지거든요.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이 소비자 말고 파트너 한 명 찾아보자. 나와 함께 새롭게 아메 시작하는 새싹 같은 파트너가 한 명 있다면 정말 나 다시 할 마음이 있는데 이런 상태로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 눈빛이 흔들리고 내 열정이 흔들리고 내가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파트너가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파트너가 나오지? 어떻게 하면 파트너를 만들어내지? 이런 상태로 제가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요. 자기 후원이었어요. 늘상 듣는 얘기죠. 매일 MP3 듣자, 들어봐라, 책 읽자. 하지만 듣는 분도 계시고 안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마음먹었냐면요. 집중적으로 들어보기를 마음먹었어요. 첫 번째, 만나러 가기 이전에 파트너를 만나고 소비자를 만나러 가기 이전에 뭐 했냐면요. 내 마음을 먼저 다잡는 거였어요. 열정 없이 초점 없는 눈빛으로는 절대로 한 명도 붙지 않는다. 내가 이 상태인데 어떻게 파트너를 후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제가 한 달에 100개를 듣기로 마음 먹습니다. MP3, 라방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MP3 라방 이렇게 오늘도 라방을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앉아서 매부회 가면 듣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도 보면요. 듣고는 있지만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듣는데 그냥 흘려듣지 않겠다. 3개를 매일매일 3개씩 듣겠는데 앉아서 매무회 가면서 강의를 듣듯이 노트를 빽빽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루 3개씩을 소화해냅니다. 그리고 어땠냐면요.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 듣거나 아니면은 일과 끝나거나 밤에 못 들었으면 새벽까지도 그거를 꼭 해내고 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3개씩을 듣습니다. 주말요? 당연히 듣죠. 주말은 더 많이 듣죠. 제가 이거를 한 달 동안 카운터를 해봤더니 A4 용지에 빡빡하게 제가 써있더라는 거죠. 그 개수를 따져봤더니 113개를 제가 드러냈더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마음이 다운됐을 때는 MP3 여러분 귀에 안 들리거든요.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억지로 꽂았어요. 억지로 꽂고요. 앉아서 메모했어요. 메모했고요.
정말 의미 없는 듯한 느낌의 이런 메아리처럼 들렸지만 매일매일 반복했어요. 그런데 5개가 듣고 10개를 듣고 15개를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사이에 점점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뜨거워지면서 어느 순간에 제 비전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누군가를 후원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후원하세요. 내가 정확하게 암의 사업 다시 비전을 세우고 다시 꿈을 세우고 다시 마음을 세우고 다시 Y를 세우고 이게 1번입니다. 그런 다음 제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파트너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다시 잘 하고 싶다. 잘 해보고 싶다. 다시 암의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파트너들 소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소비자들한테 흩어져 있는 소비자들을 나한테 다시 연결해달라고 얘기했고요. 한 분 한 분, 한 레그 다시 만나서 모든 로스웨어를 다시 이잡듯이 잡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PB가 뜨는 사람이든 안 뜨는 사람이든 더더군다나 그 전에 암의 사업을 했을 당시에 열심히 했던 소비자들한테 찾아갈 테니까 그분들 연결해달라고 제가 소개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파트너들이 본인이 하기는 싫지만 연결해주는 것은 해주더라는 거죠. 제가 그 이 파트너들을 의지하지 않고 제가 다시 만나서 한 분 한 분 소비자를 만나서 다시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다시 암의 사업에 대한 다시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제품을 다시 쓰기를 제가 다시 권하기 시작했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다시 사업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100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도전했습니다. 그래,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일단 내가 오늘 시작을 해보자. 100회라고 하는 SP를 한 달에 다 끝내보자라고 마음먹었어요. 물론 이 100회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한 달 해도 상관없고요. 1년 동안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집중적으로 해보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나서 차 마시고 다른 얘기하는 거 다 빼고 정확한 플랜을 전하는 그것을 카운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명을 만나도 5명을 만나도 암의 사업 자체를 막 진지하게 전하기 쉽지 않았어요. 3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카운트를 정확하게 하기 시작했고요. 이 STP는 저한테 어떤 의미였냐면요. 그냥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STP를 하는 동안에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집중한 사람을 찾기 위한 STP였어요. 100명한테 다 한다고 해서 다 하지 않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 관리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TP는 저한테 STP는 뭐였냐면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집중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 내가 암의 사업을 너한테 전해주는 거야. 근데 네가 암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집중해서 널 도와줄게라고 하는 프로포즈형의 사업 설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사업 설명하는 사람들은요. 초기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초기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찾아낼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찾기 위한, 집중하기 위한 SCP를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횟수를 세우기 위한 것도 맞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내 네트워크에 새로운 사람을 찾기 위한 건데 내가 집중하고 싶은 사람, 내가 키워내고 싶은 사람, 내 시간을 쓰고 싶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키워내고 싶은 사람을 찾기 위한 갑이 되어서 하는 STP였어요. 그냥 한 번만 들어줘. 암이 그런 사업이야. 네가 하겠다고 하면 잘 도와줘.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해. 내가 너를 키워주려고 해. 내가 널 돈을 만들어주려고 해.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너 나랑 같이 손 잡을래? 이런 강력한 갑이 되어서 하는 STP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빨리 이 네트워크를 회복이 필요했고요. 또 제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간. 한정적인 저의 시간은 하루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고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가서 또 만나고 물론 필요한 거겠지만 저한테는 이 사업을 알아듣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 사업을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플랜을 얘기했을 때 이 플랜이 필요한 사람. 또 한 가지 이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확하게 이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내 시간을 아껴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의리되어서 한번 들어주면 좋겠고 좀 하면 좋겠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쓰기 위한 너를 찾는 거야. 갑이 되는 강력한 프로포즈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100회를 하는 동안에 추려지더라고요. 몇몇 사람이 추려지고 제가 그 추려진 사람들을 가지고 물론 상대방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집중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였다고. 사업 설명하는 횟수는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내서 집중할 사람을 찾는 거였는데 보니까 추려진 사람들은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연애하듯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100명이었다고? 아니에요. 많지 않았어요. 100회를 하는 동안에 추려진 사람들을 가지고 제가 뭐 했냐면요. 집중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연애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 만나고 띄엄 만나서 또 띄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헤어지면 뭐 해요? 전화하고 밤새 전화하고. 저도 보니까 제 남편이랑 결혼할 때쯤 보니까 한 달 연애하고 결혼 결정했어요, 여러분.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제가 어땠냐면요. 저 엄청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아가씨 때. 3가지를 하는 11시에 끝나는 사람인데도 끝나고 나서 또 뭐 해요? 만들어서 밥 먹고 헤어지고 그 야밤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밀착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사람이라고 딱 찍었으면요. 그 사람을 집중해서 만나세요. 그 상대방에 관계없이 내가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요. 집중적으로 만나서 아메의 사업을 밀착하세요. 이게 저한테 키였어요. 그냥 난 너무 좋은데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밀착하는 거죠. 때로는 아메이로, 때로는 다른 언니로, 때로는 동생으로, 다른 형태로 여러 다른 형태의 만남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아메 초창기 할 때는 아는 사람과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과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명단이 떨어지고 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핀업도 됐지만 다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명단이 필요했고 새로운 패턴이 실은 필요했어요. 그때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성격이 완전 바뀌는 상태였죠. 정말 내 성격과는 무관하게 저 정말 낯가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만나고 또 만나고 정말 이렇게 언어도 뭐 이렇게 막 부드러운 얘기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문자도 뭐 그때 뭐 하트도 보내보고 각종 안 해봤던 걸 다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과 친해지고 또 만나고 10번을 만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감정과 무관하게 내가 그 사람한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했던 상태를 제가 밀착해서 연애했던 것 같아요. 연애하듯이 밀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 다 사업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사업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죠. 그런데 저는 어땠냐면요.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힘들었던 그 흔들흔들했던 파트너들이 4명이었거든요. 이 4명의 파트너들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이 4개를 보완해야 될 판이었는데 저한테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던 이 시간 동안에 파트너가 안 나왔죠. 그런데 좀 실망적인 시간이 많이 흘렸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5번째였어요. 명단 밖의 명단이었어요. 내가 찍은 사람은 사업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사업을 안 해. 사업 안 할 건데 사업 한다면 너랑 할 거야. 근데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었죠. 또 한 가지 나는 사업을 안 하는데 내 옆집 언니 소개시켜 줄게. 제가 오케이. 제가 썼던 명단들 중에서 그 모든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제가 2달 동안에 100회 듣기 또 100회 듣기를 2달 연속적으로 그걸 제가 하거든요. 200개를 들은 거죠. 그리고 100회 STP를 연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2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4개가 동시에 다 나왔어요. 4개가 다 나왔는데 이 4명은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집중했던 사람의 그 뒤에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신기한 경험은 뭐냐면요. 미용실 언니한테 얘기를 하러 갔는데 본인이 아메 사업을 아메 사업 안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미용 그 손님이 아메를 하겠다고 나왔던 케이스도 있어요. 파트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태를 보고 누군가는 관심을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방이 그렇게 아메이가 좋은 거였어? 나 지금 하고 싶지 않아. 나 지금 안 할 거야. 하지만 하면 너랑 할게. 그리고 누가 한다고 한 사람 있으면 너 소개시켜 줄게.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 집중하고 다시 정성을 들이고 또 다시 또 열정을 다시 또 끌어올리고 네가 하는 아메이 다른 아메이 같아.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꾸준하게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밀착하고 정성을 다했던 시간이 여러 달 흘렀죠. 그랬더니 저한테는 기적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정말 2달, 또 2달, 석 달 안에
정말 내래가 다 보강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점점 저한테는 그렇게 흔들리는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사업에 노하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요거였어요. 멘탈 갑이 되는 거였어요. 정말 아메 사업을 다이아몬드가 돼도 여러분 흔들립니다. 시스템 안에 있지 않고선 절대로 내가 필드에 뛰지 않고서는 열정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라방 보는 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흘려들으시고 또 빼먹으시고 어느 순간인가 스폰서님과 상당히 멀어지시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열정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이유 있는 그런 변수였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아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물이 새고 있는 그런 걸 모른 채 제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전 그때가 너무 무섭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아메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느끼는 거 한 가지 뭐냐면요. 절대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 더위에도 흔들리면 안 되고 상황이 흔들리면 안 돼. 어느 순간에도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럴 때 제가 뭐 하는 거냐면 그럴 때 저는 다시 음원을 듣습니다. 그리고 탱코아를 열심히 쓰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렇게 흔들리는 멘탈이 딱 올 때쯤 되면 제가 뭐 하냐면요. 다시 명단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기에 정말 누구라도 딱 그 시기에는 누구라도 정말 주저앉고 싶었던 그 시기에 저는 다시 벌떡 일어나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했던 그 짧은 몇 개월에 가장 힘들었던 그런 제 마음 힘들었던 그 시간 안에 저는 제 모든 사업의 패턴과 파트너를 만들어내는 그런 뎁스 후원과 명단 작성과 사업 설명을 하는 패턴, 사업 설명을 하는 톤, 사업 설명을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 저한테는 싹 새롭게 세팅됐습니다. 그 이후 그때 저는 모든 사업의 감이 다 저한테는 딱 잡혔어요. 전 그때 그 사업의 감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럴 때 그때 그 위기 대처 그런 능력, 위기 대처 회복, 위기의 회복 이런 것들로 인해 한 번의 경험이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가 시기에 왔을 때 저는 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지금 정책인가 또는 성장인가를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저처럼 오랜 기간 핀업이 안 되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한 마음 바꾸는 것으로써 여러분 네트워크 완전 다른 반전의 시간이 올 거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이 잘 되는 시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만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모든 아메 사업에서는요. 대가지불 평등이라고 하는 또는 고통 청량의 법칙이 평균적이 다 같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성장통을 겪는 시기가 있어요. 저처럼 핀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르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는 초창기 때 시작하기 전부터 겁을 내서 성장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메 사업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 하나 마음으로 세상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거든요. 정말 혹시라도 저처럼 그런 시기에 있다면 마음 정말 딱 다시 먹으시고요. 멘탈갑. 저는 그때 이후로 저희 팀의 톡방에 카톡방 저 팀방의 이름은요. 멘탈갑입니다. 저도 이런 뜨거운 시기에 더 뜨겁게 사업하고 있고요. 더 집중적으로 사업할 거고요. 코로나가 그 이상의 더운 게 와도 저는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불씨를 다시 끄집어내는 시간이길 바라고요. 여러분 멘탈갑 화이팅입니다. 반갑습니다.